네, 안녕하세요. 하원장의 잘 자요 구독자 여러분. 서울수면의원의 하영민 원장입니다. 요즘에 ADHD란 단어 많이 들리시죠? 이런 ADHD 증상들이 혹시 수면하고 관련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보셨을까요? 오늘은 이 ADHD와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ADHD라고 하면은 집중 주의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 충동성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면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수면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실제로 ADHD 환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수면 관련 문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ADHD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고 이런 증상들이 수면 질환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쉽게 말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거의 ADHD 환자분들 70% 정도가 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ADHD 환자분들은 우리 생체 시계 리듬이 길다 보니까 야간에 깨어 있는 걸 더 선호하게 되고 그만큼 늦게 자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은 이제 늦게 자게 되기 때문에 ADHD 환자분들은 저녁 시간 되면 활동성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면증,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특히 이제 과잉 행동, 충동성이 강한 타입의 ADHD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관성이 높은 수면 질환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어요. 자기 전에 다리가 간질간질, 찌릿찌릿 불편한 느낌이 들고 막 주무르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방해받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도 보통 이제 ADHD가 있는 분들은 거의 40% 이상 유병률이 보입니다. 이게 일반 ADHD가 아닌 분들의 유병률이 10%, 15% 정도인 걸 생각해 보면 ADHD 환자분들에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ADHD 환자분들 3명 중에 1명 정도가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고 잠이 끊어지고 이러면서 수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와서 ADHD 증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ADHD라고만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때문이었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같이 동반하게 되면 주간의 ADHD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있는 수면 질환은 이제 기면증입니다. 기면증은 낮에 졸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건데, 실제로 기면증이 있으신 성인은 어릴 때 ADHD를 알았을 확률이 2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기면증의 그 졸림 때문에 ADHD 증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ADHD 증상 때문에 기면증으로 오해를 받는 건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ADHD 환자분들 증상을 보면 과잉 행동, 충동성 이런 것 때문에 각성이 과하다, 과각성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 연구한 거 보면 ADHD 환자분들은 자율신경이 저각성입니다. 저각성, 그러니까 졸린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ADHD가 수면 질환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인한 졸림으로 생긴 거냐, ADHD 때문에 수면 질환이 생긴 거냐, 각성과 수면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 전달 체계에 공통된 뭔가 이상 원인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셋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ADHD 환자분들은 살면서 수면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게 되고,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ADHD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면 장애로 인해서 수면 부족 상태가 있으신 분들은 ADHD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다른 동반 질환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DHD가 있으신 분들은 꼭 동반된 수면 질환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DHD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밤에 쌩쌩해지기 때문에 수면 관리라고 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행동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1시간 정도는 좀 긴장 상태를 풀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몸을 이완을 충분히 시켜주시고, 빛이나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저녁이 되면 쌩쌩하기 때문에 어둡게 충분히 조정을 해주시고, 아침에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멜라토닌이나 아니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가끔 이제 ADHD 환자분들이 맨날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맨날 지각하고 이러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거니까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동반된 수면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ADHD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수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